What else have you done for us besides Bin Laden? Nothing. I've done nothing else. 주인공은 마야라는 CIA 요원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오로지 빈 라덴을 추적하는 그런 일들에만 자기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오랜 추적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 라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요. 또 설상가상 이 테러리스트들의 함정으로 친한 동료마저 잃게 된 마야. 자, 이제 더 이상 임무가 아닌 하나의 삶의 집념이 되어버린 사건 앞에서 I'm gonna smoke everybody involved in this up. And then I'm gonna kill Bin Laden. 반드시 잡고 싶었던 단 하나의 타겟, 10년간의 필사적인 추적 실화를 그려낸 영화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자, 이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완성도가 이미 보장된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감독입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네, 캐서린 비글로우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여자로서 감독상을 받습니다. Catherine Bigelow. 현재까지도 지금 캐서린 비글로우 한 명밖에 없고요. 더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해에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을 때 전 남편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뒷자리에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 딴엔 열렬히 박수를 쳐줬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캐서린 비글로우 쳐다도 안 보는. 그 캐슬린 비글로우의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재미는 현장에 내가 막 서 있는 것 같은 실감. 일종의 사건 자체를 유기체처럼 다루고 있어요. 사건 자체가 뭐 살아있는 생물 같죠. 사실 이런 영화를 다루게 되면 그 작전에만 포커스를 맡아가지고 최후의 그 사건을 굉장히 액션으로 드라마틱하게 포장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가 얼마나 입체적이면서 또한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복잡한 과정들이 많은지를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브리핑 받은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캐서린 비글로우 영화에 넘쳐나는 힘 같은 건데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폭발물을 영화에서 가장 잘 다루는 감독일 거예요. 막 허트로커 같은 작품. 허트로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제레미 레너가 왜 그 우연찮게 폭탄을 발견하고 나서 물끄러미 주변을 훑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그 주변에 폭탄이 이렇게 원을 누르면서 삥 둘러서 있는 그 장면에서 어떤 느껴지는 서스펜스 같은 것들 굉장했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극중에 폭발물이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또 물론 굉장하기도 합니다. 살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캐서린 비글로우의 전작 허틀로커에서도 그랬었고 제로 다크 서티에서 느껴지는 폭발의 그 현장은 마치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관객까지도 일정한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현실감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래도 여자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원탑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로맨스라든지 가족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여자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Look, I got you one-on-one with Faraj. Should take care of all this before your favorite subject. Jill. Don't you want to see what's in the folder? You want family ties, financial networks, media sources, disgruntled employees, imminent threats, homeland plots, foreign sales, health status, financial resources, trade craft. 보다 보면 사실상 이 영화가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야겠다는 일종의 첩보전 그런 것에 완전히 중독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나 꿈을 이루고 난 사람의 어떤 허탈감 같은 것이 영화의 핵심 정서예요. 최근에 저희가 그렇잖아요. 다 이루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이 영화는 수다다를 가지고 SBS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어떤 허무와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 그렇죠. 시청률이 한 20% 나오시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이 영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액션이죠. 액션. 마지막에 30분 넘게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숙소를 침투하게 되는 그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의 장면 같은 것은 정말 실감이 굉장하죠. 더군다나 실제 작전이 밤 12시 30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에다가 야간 투시경을 달아서 그것으로서 촬영한 어떤 이런 기법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치 그 현장에서 같이 네이비실의 일원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긴박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해서 또 하나의 것들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빈 라덴 숙소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철저히 네이비실 대원의 시점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사실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교전이 벌어지면 아무리 주인공이 이쪽 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상대는 어떻게 은신하고 있고 어떻게 총을 쏘고 있고 응사를 하는지. 그것이 소위 이제 스크린에서 주인공을 물신화하고 그렇습니다. 네, 영웅처럼 만드는 그렇죠? 액션 영웅처럼.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이쪽 시각만을 집어넣어서 실제의 작전이란 것은 저렇게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굉장한 실감 같은 것을 영화를 통해서 얻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네. 일단 이 영화에서 이제 고문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고문 장면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장면은 그 실제 기록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게 되면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게 된 핵심 정보가 고문에서 나온 정보거든요. 그 또 한 가지는 극 중에서 그렇게 고문을 한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악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작은 악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 그 더 큰 위험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 영화가 사실은 중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정치라는 것이 타협의 과정이고 설득의 과정일 텐데 이 영화는 그런 정치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물리적인 힘을 내세워서 어떤 것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사실 힘에 대해서 좀 정신이 팔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의 위험 같은 것이 영화에서 좀 느껴진다는 면에서 좀 찜찜한 구석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로 다크 30 과연 한 줄 정리와 별점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4개. 사건의 한복판에 내내 서 있는 듯한 실감. 스릴러 영화의 쾌감. 하지만 섬찟하다.